외국산 활어의 70%가 들어오는 통영항. 일주일에 한 번꼴로 활어 수송 어선이 도착한다. 정정바다 통영은 날씨가 연중 온화해 활어를 기르기 적합하다. 국내 생산량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고급 어종이 대부분이다. 활어를 싣고 한 4, 5일경 걸려가지고 한국에 오늘 아침에 도착한 배입니다. 홍미는 감성돔 농어를 주로 싣고 오며 양은 한 30톤, 35톤 정도 사이입니다. 힘이 좋은 대형 활어는 긴 여행에도 지친 기색이 없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그 무게에 그물이 휘청거리고 때론 찢어질 정도다. 어딘가에 걸린 듯 정정 4~5명이 매달려도 그물은 좀처럼 당겨지지 않는다. 사방으로 튀는 거센 물살이 얼굴은 물론 입과 몸 구석구석에 스민다. 방수복을 입고도 온몸이 금세 축축해진다. 땡볕 아래 꼬박 몇 시간을 이렇게 서 있어야 한다. 하역과 동시에 배 한켠에서는 중요한 작업이 진행된다. 깊고 넓은 수조 안에서 과연 어떤 고기를 골라내는 것일까? 눈이 없거나 비급, 몸 까지고 그런 걸 골라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좀 손해죠.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를 입었거나 눈을 잃어버린 생선까지 모두 상품성이 낮은 것들이다. 물속에서 순식간에 B급 생선을 골라내는 기술은 거의 신기에 가깝다. 35톤이면 꼬박 6시간을 작업해야 하역이 끝날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다. 고기는 다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육상으로 옮겨지자마자 무게를 잰다. 이렇게 수십 번을 반복한다. 외국산 활어가 꼭 거쳐야 할 관문이다. 이제 고기가 이제 수입이 되면 정확한 중량을 알아야 되니까 고기 실은 상태에서 한번 달고요. 그다음에 수족관에서 고기를 한번 사육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공차 중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확한 중량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그 중량이 나옴으로 인해서 고기 수입 수량과 그다음에 정확한 관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중량을 확인한 활어는 곧바로 수조 공장으로 직행한다. 모두가 긴박함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몸집이 큰 활어는 금방이라도 상자 밖으로 튀어나올 기세다. 상자 하나의 무게는 30kg에서 50kg. 수백 마리의 활어가 다이빙하듯 물속으로 떨어진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활어는 사람의 힘을 압도할 정도다. 수조에 옮기는 일만 2시간째. 비어있던 수조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다. 그래서 좀 한 2분에서 3분 정도? 3분?
네. 고기가 작은 데에 있다 보니까 서로 진짜 부딪히면 상처가 나니까 빨리빨리 운동을 해가지고 큰 데로 옮겨야 돼요. 외국산 화로가 들어오는 날은 오후가 다 되도록 시간 가는 줄을 모를 정도다. 펄떡이는 물고기와 달리 사람은 점점 더 기력을 잃게 된다. 먼 길을 달려온 화로가 이제야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이 화로를 보관했다가 통관되면 판매하는 회사로서 수조는 58개의 수조를 갖고 있고 그 수조 안에 총 보관할 수 있는 양은 한 60톤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식품 적합성 검사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면 화로는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된다. 바라만 봐도 약이 된다는 농어는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 후액감으로 인기가 좋다. 무더위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히는 민어 중에서도 검은 반점이 특징인 홍민어와 감성돔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사랑받는 어종이다. 오후 3시 대형 화로 수송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선다. 이번엔 고기를 출고시키기 위해서다. 수조에 새 고기를 담고 또 육상 생활에 적응을 마친 생선을 내보내는 게 반복되는 일과다. 고기를 출하시킬 때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그물이 아닌 뜰채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 무게에 하루 한 개씩은 꼭 뜰채가 부러진다. 그러나 뜰채에 걸리는 대로 고기를 내보내는 게 아니다. 이때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이즈를 보고 사이즈 대농어라고 3kg 이상 농어 사이즈가 다 있거든요. 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kg까지 있는데 그걸 골라줘야 돼 일일이. 사이즈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사이즈를 알죠. 예. 올해 35살의 영재 씨. 젊은 나이지만 이 일을 해온 지는 10년도 넘었다. 이제 고기 무게를 재는 데는 저울 못지않게 그의 눈이 정확하다. 기다렸다는 듯 두 번째 트럭이 들어온다. 농어 출하가 끝나자마자 이번엔 민어 차례다. 민어는 유일하게 그물로 작업한다. 민어는 머리를 땅으로 박고 꼬리를 수면으로 올리는 습성이 있다. 때문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그물을 이용해 고기를 바닥에서 띄워준다. 민어예요, 민어. 민어? 그거 몇 킬로 나가요? 이거는 이제 큰 거는 이제 6kg, 7kg까지 나가고. 6킬로, 7킬로. 이들에겐 가장 다루기가 어려운 고기다. 큰 민어의 경우는 길이가 1m가 넘고 무게는 10kg에 달한다. 대물이라 한 마리 드는 것도 힘겨운 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수십, 수백 마리를 옮긴다. 성질이 급하기로 유명한 민어. 조금만 시간을 지체해도 민어의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오로지 앞만 보며 달리는 시간.
흐르는 땀을 닦을 여유도 없다. 요 일하는 사람은 다 허리나 팔목이나 이런 어깨랑 다 고질병이 다 있어요. 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힘만 계속 쓰고요. 우리는 쪽대를 들고 계속 쓰다 보니까 손목하고 허리가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거의 다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한 번 다 한 명씩은 다 어디가 아프고 이러는데 이제 아플 때 되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이러고 나이 들고 이러면 거의 힘들어서 못해요. 다 못 버타네. 4명의 작업자 평균 나이는 31살. 유난히 젊은 사람이 많은 건 그만큼 노동의 강도가 세기 때문이다. (20대) 어린 나이에 쉽게 볼 수 없는 굳은 살이 빼곡하다. 몸 구석구석에도 상처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 고기 가시 이게 생선 가시들이 이게 그렇게 상태인데 좀 뭔가 이제 다루기 좀 위험하다 보니까는 참 좀 조심성 있게 해도 상처 좀 많이 나요. 화러 지느러미 가시는 장화를 뜯고 들어올 정도로 날카롭다. 오전 9시부터 정신없이 달려온 하루는 6시가 돼야 끝이 난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제야 집으로 돌아간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2시의 통영함. 아직 공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모두가 고요하게 잠든 시각. 박욱재 씨는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 고기를 살핀다. 요 산소 잘 나오는가, 아까 그 물이 맥히는가 안 맥히는가, 그것만 보면 돼. 그러고 이제 죽은 목 있는가. 그가 점검해야 할 수조는 모두 58개. 이것저것 살피다 보면 졸릴 틈이 없다. 이들에겐 한 마리 한 마리가 중요한 재산이다. 야간 순찰은 1년 365일 빠짐없이 이루어진다. 물고기는 밤이라고 쉬지 않는다. 사람처럼 고기도 아프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생물이다 보니 손이 많이 간다. 이름치들은 더하지. 이름치들은 물이 따스 있다가 나중에 따시려는데 어떤 때는 바다 물이 차범 물이 조류 때문에 딱 찔리는 때가 있거든. 그때 다 들어오면 거의 다 죽고.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마비로 집단 폐사하기도 한다. 24시간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오늘도 화러 수송차가 이들을 재촉한다. 그간 정성껏 보살핀 화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시간. 작업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한다. 하역 과정에서 고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루 출하량은 2톤에서 5톤.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이들에겐 사투에 가깝다. 또 민어예요? 오늘 민어 작업이 좀 많네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민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람 팔뚝만큼 살집이 오른 민어는 그물까지 뚫을 기세다.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하역 작업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잠시 돌처럼 굳은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보지만 통증이 가시기에는 어림도 없다. 힘들죠. 진짜 너무 힘들어요. 촌각을 다투는 현장. 한 대가 또 들어온다. 일일이 손으로 하다 보니 마음처럼 속도가 나질 않아 답답하다. 과연 언제쯤 바닥이 드러날까? 그 자리에 그만 털썩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다. 온몸에 전해지는 뻐근함. 기진맥진한 몸은 잠시 넋을 잃고 만다. 식사 이런 거 안 들어요? 많이 들죠. 이제 아프고 이러는데 하기 싫다는 생각 항상 많이 했어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뭐 하면서도 이제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잠시뿐. 작업은 계속된다. 이들은 매일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또 매일 그것을 넘어선다. 화르가 전국 각지를 향해 출발하는 이 순간, 비로소 그들의 손을 떠난다. 생선이 가득한 곳에는 언제나 비릿한 냄새가 난다. 그 어느 곳보다 펄떡이는 삶의 현장. 그래서 이 순간 더 살아있음을 느낀다. 담배를 다 팔았을 때 그때가 수족관에 고기가 없고 이럴 때가 제일 그거죠. 그때가 제일 좋아요.